연준의 매우 긴축적인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과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 모멘텀을 출발한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간밤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된 발언이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사실 정보 전달만 있을 뿐 본인의 이제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많은 그 공유를 받기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혁신 업종들을 우리가 진짜 투자해도 될 만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이번에 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가 푸틴 협상에 이제 관심이 없으면은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제재 옵션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구적 종료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종전을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원하는 걸 넘어서서 압박을 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한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같이 한번 만남을 가지면서 좀 언행이 좀 높아지면서 굉장히 좀 얼굴을 붉히는 수준까지 갔었죠. 근데 그렇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뭐 살살 달랬다고 해야 될지 좀 압박했다고 해야 될지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평화를 원하게끔 도출을 해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아주 좀 시니컬한 태도를 자꾸 보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은 어떻게든 이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 쪽이 자꾸만 지금 저렇게 뻐대고 있는 거거든요. 삐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러시아 니네도 그럼 제재 가해 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최근까지는 오히려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박하게 구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쪽에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가장 많이 깔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도 한 수 접고 미국도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저렇게 안 하려고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압박의 그 강도 자체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전을 할지 말지, 전쟁을 할 건지 종전을 할 건지, 이게 빨리 이제 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오히려 질질 끄는 게 더 안 좋거든요. 그럼 전쟁이 뭐 2년 3년이 아니라 막 4년 5년 6년 그냥 계속 딜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요인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팽배해 있게 되면 투심도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평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가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평화로 갈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좁혀져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중국이 기준금리 1년물을 이제 3.0%로 0.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다라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될 걸 우려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5년물 같은 경우에도 3.5%로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제 침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뭐 부동산 침체인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불경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도 있겠지만 글로벌 불경기가 계속 팽배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불경기가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미국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에서 또 말이 나온 게 뭐냐면 미국 연준위원이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경고하면서 금리 인하를 9월 뒤로 이제 미루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 9월에 인하를 하겠다도 아니고 9월 이후로 이제 지켜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지금이 5월 말인데 9월까지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5월 달에도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만 6월, 7월에도 연달아하고 8월에는 기준금리 결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는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 그 직전엔 3월이었죠. 이때도 동결이었고. 근데 6월, 7월 지금 연달아서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이때도 지금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8월은 어차피 기준금리 결정 안 하는 달이고. 그럼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할지 말지 그때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이제 9월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느냐? 역시 문제는 관세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트럼프가 막 판넬 들고 와가지고 뭐 관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불안감이 좀 커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세를 유예한다 해서 좀 편해지거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걱정을 덜기는 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렇다고 관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충격보다 관세를 좀 이제 완화시켜 준 거지 관세발 충격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왔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지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 기준금리 인하할 때 효력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꼬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세발 불경기, 심지어 관세발 물가 상승까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뭐 유가를 낮추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뭐 이번에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다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를 우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라서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공유를 해보자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 중에 첫 번째가 큰일 났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예요. 물가는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경기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됐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살리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뭐냐면 현재는 물가가 안정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 미래가 이제 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는 거예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뭐 6%대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 30날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기대 인플레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현재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곤 하나 미래에 이제 물가 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섣불리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래에 불경기가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다. 뭐 소비 지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예전에 호경기 때 생각해보면 안 좋은 축에 속하지만 이 정도면 막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걸로 예상돼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이제 불경기 엄청 안 좋은 게 닥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인하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선방하고 있으니까 좀 버텨보자. 왜냐면 곧 있으면 관세발 불경기가 올 거다.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버리죠. 그럼 소비가 줄면 불경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세발 불경기 그리고 관세발 물가 인상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 물가도 지금 불안하지. 미래에 불경기 올 것 같지. 근데 지금 경기 버틸만 하니까 일단 동결하자. 미래에 불경기 왔을 때 그때 인하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은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경기는 선방하나 곧 있으면 상당히 충격적인 불경기가 올 것이다. 관세로 인한. 그리고 지금이야 물가가 안정돼 있지만 물가가 치솟을 것이다. 이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세도 거의 초기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다운되기도 했고 각 국가마다 이제 관세 협상을 다시 해나가면서 다른 이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완화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없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세발 충격이 온다. 불경기,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또 바꿔 말하면 한번 시장의 불경기로 인해서 큰일이 나기 전까지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좋을 건데 그때 충격이 왔을 때 인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충격이 오길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고려해 보면 시장 충격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시장 충격이 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단행하면 그때부터는 현금 써가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돼요. 근데 그런 충격이 올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연준의 입장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현금은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러나 투자를 멈추진 마라.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이 갖춰져 있고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좀 우려해 볼 만한 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야 혁신 업종들, 뭐 로봇이나 제약바이오나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게 될 텐데 당장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오늘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럼 왜 그런 것일까?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5월 안에 미국이 의약품 관세 부과 우려가 있는데 선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의약품 관세가 과연 진짜 안 좋은 걸까? 뭐 앞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FDA 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FDA 승인 떨어지는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는 경쟁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허들이 더 높아지는 거라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렇게도 이제 기회로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FDA 승인이 떨어져서 판매가 시작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허들이 높아진 추가적인 요건만 충족해서 다시 또 사업을 영위하라고 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할 만큼 기간을 좀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존 기업들,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미국 진출, FDA 승인 떨어져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혜자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벽을 더 높게 쌓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도 미국 진출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평화 무드로 가는 과정 안에서 결국에는 다시 또 경기가 호조를 보였을 때 이제 조선 관련된 방산 관련된 협력을 우리나라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규 진입이 부담되는 것이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마린엔진, 뭐 마린솔루션 모두 올라가고 있고 하나오션부터 삼성중공업, 오리엔탈전공, 하나엔진, 세진중공업 오늘 세진중공업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기에 뭐 KSP라든지 HJ중공업, 케이프 뭐 이런 종목들까지 다채롭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에서 세진중공업을 1순위로 꼽아드렸었죠. 조선주 내가 아직 못 찍었다. 내가 뭐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다 신고가 쓰고 있는데 이런 애들 나 못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세진중공업 제가 1순위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리엔탈전공 지금 전부 다 급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린솔루션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나엔진이나 오리엔탈전공 이런 거 괜찮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모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완성 조선업체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기자재 쪽으로 지금 수급이 넘어오고 있는 양상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랠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단발성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규 진입을 뭐 하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2019년, 2020년부터 조선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또 사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눌림 이후에 또 한 번 간다. 조선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신고가를 쓰는 영역에서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저는 넘어가는 거라고 봐서 그 다음 타절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AI 관련된 수혜를 받을 만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주나 제약바이오를 서서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뭐 SK바이오팜 그리고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뭐 한올바이오팜이나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바닥 대비해서 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의료가 접목된 뷰티 관련된 종목들마저도 이제 피부과 시술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죠.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신규 진입을 차곡차곡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로봇 같은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왜?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9월까지 이제 딱 그때까지는 안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부터 해서 한 9월이 다가오게 되면 금리 인하 압박을 많이 받을 거고 그때부터는 불경기 모멘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제 받으면서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쭉 떨어뜨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이제 동결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분할 매집을 해나가는 게 좋겠고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이런 혁신 업종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아껴뒀던 현금으로 로봇과 제약바이오를 본격적으로 배팅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 전에는 지금 뭐 조선이나 아니면 뭐 인프라나 아니면 뭐 에너지 쪽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전력 인프라도 강조를 드렸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혁신 업종 AI 관련된 생태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I/O 2025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미나이 2.5 기반으로 AI 중심 생태계가 공개됐습니다. 50배 폭증한 AI 사용량에 따라서 구글의 이제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사실 AI 사용량 자체도 정말 혁신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나중에 이게 뭐 게임으로까지도 번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테마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젠틀몬스터도 구글 안드로이드 XR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글라스 아이웨어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했는데 젠틀몬스터가 이번에 구글 안드로이드 XR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스마트 아이웨어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아이웨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 현재로는 젠틀몬스터랑도 이제 협업을 하지만
삼성이랑도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봤을 때는 구글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아이웨어에 대해서도 지금 혁신을 꾀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AI 생태계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필요해진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원전은 필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가 올라가면서 물론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업종이 역시 이제 제조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같은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제약바이오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시장을 주도할 업종이라고 보는 만큼 저는 아직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올 연말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이제 올해 연말 정도면은 관세발 불경기 충격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말에 그 관세로 인한 경기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한번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때 현금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현금 언제 쓰셔야 되는지. 관세발 충격이 불경기를 이제 불러오면서 그로 인한 이제 현상이 퍼져나가게 되면 그때 경기 지표들이 다 다운되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충격이 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서 이거 경기 살려야 된다 하면서 금리 인하하면 그때는 이제 아껴왔던 현금들을 팍팍 쓰셔야 될 때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이 떨어진 종목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좀 눈여겨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CDMO 관련해서 중국의 우시그룹을 이제 대체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니만큼 생물보안법 이슈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걸로 기대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CDMO 분야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이제 바이오에피스라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결국에는 이제 경쟁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유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셀트리온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한미약품도 그렇고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진출이 뇌전증 치료제를 통해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미국 진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그 의약품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야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 지금 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밀린다고 해서 인하 사이클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이죠. SK바이오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사실상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그 기술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는 기업이라 미국 진출이 아닌 기업도 있지만 일단 뭐 유한양행이나 그다음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HK이노엔도 이번에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큰 장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한 9월 정도 혹은 올해 연말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걸 이제 내다보시면서 가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선주들이 중간중간 움직임이 나오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니까 꼭 이제 이 섹터들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나 종목들은 이걸 다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면 이 섹터 안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런 종목들 중에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간에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도 좀 괜찮은 섹터, 지금 주도할 만한 섹터,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고 우리 미래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 방 통해서 각종 이제 이 개별 이제 그 기업들 정보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분석, 그리고 시장의 뉴스라든지 시황을 통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도 잡아 드리고 이러거든요. 이 텔레그램 방 오시면은 다 한 번에 정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제가 이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놨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십니다. 오셔서 꼭 무료 텔레그램 방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올려드리는 리포트도 다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리포트들도 제가 로봇 리포트, 제약바이오 리포트도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6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지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는데 어느덧 구독자가 이제 6만 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네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제 개설해서 구독자 이제 0명부터 이제 시작한 채널인데 1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수년 동안 한 3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운영했던 게 여러분들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내가 이 채널을 이제야 알게 됐다, 좀 늦게 알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 조금만 시간 내셔가지고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